안녕하십니까. 황금독서클럽 역사 왜곡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한사군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현재 고인돌 루트라는 또 새로운 영역을 지금 개척하고 계시고, 또 단연간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탐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정보도 이렇게 알고 계시는 대한사랑의 수석 본부장님으로 계시는 이완영 우리 수석 본부장님을 모시고 이 한사군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한사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그 수석 본부장님은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그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 국사에서 한사군이라는 것은 한국 고대사의 시작과 연결되어 있죠. 보면 어느 면에서 보면 참 가장 우리 역사의 학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한사군 문제인데, 과연 한사군이 우리가 배우는 역사처럼 한반도에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한반도 밖에 지역에 있었던 것이냐, 그 문제가 지금도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 대일항쟁기 때 일본이 만든 역사 교과서에 본다면 벌써 일본이 그런 틀을 가지고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다는 틀을 만들어내고 이 조선사를 써 들어갑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가 나온 이후로 한사군이라든지 당군신화 이야기가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제는 한반도를 강점하고 나면서 바로 자기들이 미리 각본해왔던 역사관을 그대로 1920년대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조선사가 나오기 이전에 벌써 한국인 조선인들에게 자기들이 만든 조선사의 역사 뼈대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일명제 식민사학이죠. 보면요. 그 중에 이제 큰 문제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제 한사군이죠.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사교과서 배우는 한사군은 우리가 정립한 역사가 아니라 조선 총독부 일제가 우리나라 강점하면서 조선 총독부에서 미리 자기들이 사전에 만들어 온 각본입니다. 조선사에 대한 각본. 뭐 연구를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연구 이전에 벌써 각본을 만들어 와가지고 나중에 연구라는 명목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실정사고로 한사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그런 논리를, 낙랑군이 있었다는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연구 이전에, 자기들이 발굴 이전에 벌써 한사군의 논리는 일제가 만들어 놓은 논리입니다.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그 치밀한 어떤 그런 그 전략적인 그런 부분에서 한사군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 탄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결국 일제 입장에서는 조선을 식민지 삼기 위해서는 일본 역사보다 이제 쉽게 말하면 더 이제 낮아야 되고, 어느 정도 틀을 쉽게 말한다면 일본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입장으로 역사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당군 조선을 인정한다는 자체가 일제에게는 해당이 안 되죠. 왜냐하면 당군 조선을 인정하는 자체가 일제는 우리 조선사에 보면 아류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약 단기가 4,300년이 넘었는데, 지금 당군은, 지금 일본에서는 일대 천황의 신무덴노, 진무덴노가 역사가 그 2,600년 역사입니다. 반드시 어느 면에서 보면 일본이 조선사를 쓴다 하더라도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들 일대 천황의 역사를 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 핵심 인물 중에 일본사를 우위로 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선 역사에 제거해야 될 인물이 있는데,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당군이죠. 당군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역사와 동등하게 아니면 하위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주입한 인물, 강조한 인물은 이만입니다. 나중에 이제 조선 총독부 자료를 분석하다 보면 결론은 그렇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식민지 역사가, 조선의 역사는 별 볼 것이 없다. 뭐 조선의 초기 역사는 당군도 신하고 다 신하기 때문에 중국의 식민지부터 출발한 역사, 한반도 북부는, 그리고 한반도 남부는 일본 임나일본부, 일본의 식민지로 출발한 나라가 조선이라는 그 틀이 바로 일본이 가르치고자 했던 조선사의 뼈대죠. 그렇군요. 여튼 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보자. 제가 알기로는 요 사이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그 동북공정 문제가 아주 크게 지금 부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중국이 뭐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동북공정도 거의 뭐 끝난 시점이죠, 보면요. 동북공정은 다 어느 정도 매듭이 다 됐고, 지금은 이제 중화문명 선전공정이래 가지고 중국에서 만든 역사 논리를 전 세계에 다 홍보하는 기관입니다. 예. 자기들이 우리 중국 역사는, 중화 역사는 이렇다. 예. 거기에 이제 동북공정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국사입니다. 예. 그 뼈대를 다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너무너무 충격적인데,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너무나 모르고 있고, 무관심하고, 또 중국에서 역사 왜곡이 뭐 과연 뭐 큰 영향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또 많고, 예. 역사학에서는 또 무대응입니다. 예.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을 이제 계속 깊게 나누다 보면 아시다시피 중국의 동북공정의 배경을 제공한 학기는 우리나라 학기입니다. 예. 우리나라 학계에서 동북공정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소스를 제공했고, 그 소스는 결국은 조선 총독부에서 나온 논리죠. 예. 그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지도를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앞에 보시면 진나라 지도입니다. 그 담기항의 중국 역사 지도집에 나오는 진나라 시대 때 지도인데, 뭐 진나라는 아시다시피 진시황이죠, 보면요. 예. 진시황의 영역을 표기를 할 때 지금 어디까지 표기를 했냐면 어느 지역까지 보입니까? 만해장성이. 예, 지금 저기 그 평양까지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만해장성은 가석산이 어디입니까 보면 뭐 말 그대로 이쪽 지역이죠, 보면요. 뭐 시청자를 지금 이야기한다면 이쪽 부근으로 이제 만리장성 그 왔던 것을 지금 지도집에서는 그 만리장성을 없애버리고 평양까지 내려왔다는 거. 지금 이제 더 늘어나 버렸죠. 예. 무단장까지 늘어났는데, 예. 지금 공식적인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진나라의 영역은 우리나라 저쪽에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와 있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오늘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어떻게 왜 중국이 평양까지 만리장성이 있었다는 것을 왜 저렇게 지도를 그렸을까? 예. 저 원인 제공을 누가 했을까? 예. 그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은 중국 진나라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한나라입니다. 한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한나라하면 우리는 생각나는 것이 한사본 생각나죠. 예. 그래서 이제 한나라 지도를 그릴 때 우리는 역사책 빼어 그대로 평양에 대동강 근처에 남남군이 있고 주변에 한사본이 있다고 예. 쭉 가르쳤기 때문에 그 덕분으로 그대로 중국은 말 그대로 손 까딱하지 않고 한반도 북부를 자기들 한나라 영토를 표기를 했습니다. 예. 고대 역사 지도를 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에서 중화문명 선전공정이라 해가지고 보시면 자기들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이런 지도책을 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는데, 예. 거기에 보면 한사군의 뭐 범위는 너무 충격적이죠. 더 멀리 갔습니다. 한반도 남쪽까지 완전히 지배한 것처럼 예. 저렇게 지도를 그려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예.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바로 이제 위나라입니다. 예. 조조의 그 위나라인데, 예. 위나라의 지도도 보시면 삼국지 많이 읽어보셨죠? 예. 예. 삼국지 읽어봤는데 위나라가 뭐 송건, 유비, 조조가 싸울 때 우리나라 와서 싸운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또 뭐 조조가 위나라 뭐 자식들이 위나라를 통치했는데 그 세 나라가 우리나라 한반도 북부였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삼국지에? 그렇죠. 그런 것도 없었죠. 그렇죠. 아무리 파도 뭐 삼국지에 1000번만 읽어도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역사 영역의 지도에서 특히 국경선이라는 것은 대단히 역사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예. 위나라의 국경선을 한반도 북부까지 잡아가지고 한반도 북부가 위나라라고 하는 역사가 지도가 이렇게 지금 중국 정부의 공식 지도로서 지금 발간이 되었습니다. 예. 저런 지도가 나오면 당연히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뭐 항의를 해야 되겠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응?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 한사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예. 지금 또 어디까지 중국 지도가 열심히 표기해 주냐면 임나까지. 예. 이번에 이제 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전시회를 하면서 그 도표 지도의 표기를 일본 서기를 들어가지고 임나에 관련된 지명을 한반도 이 지명에 포기해가지고 표기를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분노해가지고 예. 뭐 청와대 청원까지 들어가고 감사 요청까지 들어가가지고 예. 이번 두 번째 이제 부산 박람회에서는 그 내용 표기가 빠졌는데요. 임나에 관련된 게. 예. 문제는 중국에서 지도에 바로 임나를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지도는 결국은 뭐냐면 한반도 북쪽하고 한반도 남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밑에는 뭐냐? 삼국시대, 특히 가야시대까지 삼국시대를 이야기할 때 밑에 지역은 뭐냐면 일본의 식민지를 인정하는 지도가 저렇게 중국 정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예.
지금 동북공정은 이 수위를 가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이 저런 역사 지도를 그릴까? 왜 그릴까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뭐 우리나라 역사가 약간 길을 못 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도 결국은 역사는 뭐냐면 영역의 싸움입니다. 국경선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는 남북한이 대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한반도 북쪽은 지금 중국 땅이라 주장하고 일본은 최근에 일본부를 주장하면서 한반도 남쪽은 일본 땅이라고 고대 영토가 지도를 주장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한반도에 이게 전략적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반도에 뭔가 이렇게 유사히 사건이 발생한다면 중국 입장과 일본 입장에서는 뭐냐? 한반도의 점유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역사적 점유권을 미리 들이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동북공정을 매듭 지으면서 결국은 한반도 북쪽은 고대 중국의 땅이었고 일본은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반도 남쪽은 누구의 땅이었느냐? 바로 임나일본부 일본의 땅이었다는 논리를 지금 두 나라가 그 논리를 가지고 한반도 역사를 조작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관심도 없고 저는 정보도 또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참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학계는 두 손을 놓고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동북공정의 현실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건 외교 문제고요. 앞으로 영토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한사군의 위치가 현재 어느 식으로 지금 그 소개가 되어 있나요? 뭐 옛날에 시험 보셨죠? 저도 시험 봤죠. 이게 틀리면 안 됩니다. 시험에. 보면 우리는 착실하게 학교에서 국사 시간에 한사군의 위치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특히 이제 가장 중심 지역에 낙랑군 있죠. 낙랑. 낙랑은 지금 대동강 평양하고 이렇게 그 주위를 이야기하는데 저기 중심 지역인 낙랑군이 있었고 주변에 그 쉽게 말하면 상군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한사군이 말 그대로 한반도의 북쪽에 있었다는 논리를 우리는 배워왔죠. 우리 국민들 대부분도 역사의 논리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지금도 머릿속에 이것을 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이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제가 국사에서 학교에서 배울 때 바로 이렇게 배웠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이 한사군에 관련돼서 한번 알아보니까 한사군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위치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생각나는 게 폐수입니다. 폐수. 폐수에 대해서 한번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는 어느 면에서 보면 과거를 뒤돌아보는 작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왕조사가 한국처럼 한번 나라가 세워지면 1000년, 2000년 가는 경우가 중국은 참 드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이렇게 왕조사가 바뀌기 때문에 왕조사가 바뀔 때마다 위치의 지명의 이동이라든지 지명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대, 당 시대의 그 지명의 위치를 알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제 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가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의 1차가 뭐냐면 문헌이죠. 그렇죠. 1차 사료, 일명 1차 사료. 그 시대 때 아니면 그 전후에 거기에 관련된 가장 가까운 사서, 역사에 적어놓은 그 사서. 그리고 1차 사료라는데 그 사료의 내용을 분석하는 거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고고학적 발굴이겠죠. 과연 그대로 유물이 나오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사군 이야기할 때 특히 가장 많이 낙랑군 이야기하면 같이 세팅되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폐수죠. 폐수가 도대체 어디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면요. 자, 폐수의 기록은 왜 중요하냐. 지금도 왜 이걸 가지고 열의 10명이면 또 다르게 표현하면서 폐수 위치를 자꾸 이제 비정을 하느냐. 그 이유는 요거 때문입니다. 재료에 보시면 한서 지리지에 있는 폐수 기록을 본다면 폐수연은 현이 한사군의 핵심인 유주 지역에 낙랑군에 속해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수 위치를 알면 한사군 영역, 낙랑군의 위치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수경에 보면 이만이 망명하면서 걷는 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지금 말하는 이만조선, 물론 이만조선은 아니죠. 이만 정권이죠. 그 이만 정권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또 중요한 지명이 폐수고요. 그리고 신당서에 보면 고구려의 남쪽 경계다 이런 표현을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본다면 고구려의 국격이 어디냐, 특히 이제 평양의 위치가 어디냐를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폐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삼국사를 본다면 삼국사기가 원래는 삼국사죠. 원명은 예. 삼국사인데 거기에 보면 고구려와 백제가 여러 번을 폐수해서 전투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해 안 되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폐수는 한반도에 있다고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한반도 북쪽에서 언제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싸웠습니다. 싸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그 삼국사에 기록되어 있는 고구려와 백제가 싸운 그 폐수는 어디냐? 예. 이거는 결국은 다른 이치죠 보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요즘 말한다면 대륙 백제, 백제가 한반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있으면서 대륙을 경영했다는 기록이 중국 기록에 많이 나오는데 예. 그 대륙 백제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또한 폐수입니다. 그래서 이 폐수는 이런 네 가지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폐수의 위치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보면요. 문제는 뭐냐? 예. 여기 자료를 보시면 그동안 폐수를 연구한 분들입니다. 예. 사료부터 쭉 비교를 해놨는데 보면요. 예.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의 왕조가 바뀌면서 위치가 지명이 바뀌고 왜곡되고 조작되는 예. 이동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 시대 때 폐수를 찾기 위해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부터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이야기했던 김부식이 이야기했던 거하고 또 뭐 정약용이 이야기했던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병도가 이야기했던 또 신채호 선생이 이야기했던 그 다음에 문정창 윤내인 교수님 이야기했던 정인봉 다 김성수 박사라든지 이런 양반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다 분석하면 요리 나옵니다. 예. 너무 많죠?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거 과연 어디가 폐수냐? 예. 좀 황당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야기는 핵심은 뭐냐면 폐수의 정확한 위치보다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폐수가 과연 낙랑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 안에 있었느냐 예. 아니면 한반도 밖에 있었느냐를 오늘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걸 찾아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연구 결과는 봅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 있었다. 그 결과 하나고 하나는 뭐다? 밖이다. 이 예.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이 폐수입니다. 아. 그럼 폐수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예. 그죠? 자, 한반도 안에 폐수가 있다고 주장한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예. 일단 이것도 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거를 드려야 되는데요. 고구려 수도 평양의 위치를 현 평양으로 설정하는 거. 예. 우리 점점 북한의 평양을 고구려의 수도 평양으로 압니다. 장수왕이 천대했던. 예.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죠. 그렇죠. 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부 다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 연구를 해보면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은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요동 쪽에 있는 평양으로 드러났습니다. 아. 모든 근거 자료가. 근데 문제는 그 시대 때는 그런 증거 자료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단지 뭐냐 그 고구려의 수도가 뒤후반부의 수도 평양이 바로 지금의 평양이라는 그걸 가지고 그래 끼 맞춰가지고 압록강이 폐수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유학자인 정약용 선생 예. 그 다음에 일제 관학자인 쓰다 소키치 예. 이런 양반들이 이제 압록강 폐수설을 이야기합니다. 예. 정약용 선생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렇게 큰 대유학자인데 예. 또 천재적 발명가인데 예.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중화 중심의 사관이 강한 분이 되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조선 총독부도 그렇고 지금의 이제 식민사학을 일명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고 찾는 분이 정약용 선생입니다. 아. 그만큼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식민사학하고 가장 가까운 근거를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죠 보면요.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 그렇게 이제 들이대는 분이 정약용 선생인데 예. 그렇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죠 보면요. 예. 또 하나가 뭐냐면 세종시록 지리지 예. 이제 지리지에 나타난 그 근거를 가지고 대동강이 폐수다 이렇게 이제 또 틀을 잡는 그런 일본의 또 학자도 또 있습니다. 예. 이제 삼국사를 이용하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역사학계 지금의 큰 역사학계 큰 틀을 차지하고 있는 폐수 위치가 요겁니다. 예. 누구냐면 바로 이병도 씨가 주장한 폐수인데 이 이병도는 이병으로 어디를 폐수 위치를 지정했느냐? 청천강을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근거가 있느냐? 우회처럼 정약용 선생이라든지 고구려 평양의 위치나 세종시록 지리지나 이런 자료가 있어서 이병도 씨가 청천강을 폐수로 봤느냐?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고 오직 하나는 뭐냐? 내가 설정하고 싶어서 그리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해 보면 나중에 그 자료도 직접 들이대겠지만도 예. 내가 그쪽을 청천강을 폐수로 보고 싶다. 그래서 폐수라고 지금 인정돼 가지고 그 따르는 그 후에 이제
후세들이 이제 여러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병도시의 청천강서를 지금도 개성하고 있고 지금 뭐 우리나라 역사지도에는 이 지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보면 중국의 동부공정 앞에 이야기했던 예. 진시황 진나라 때 만리장성이 평양으로 왔다는 기록 근거 예. 그 근거가 여기에서 나갑니다. 예. 어떤 분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아닐 수가 없죠. 예.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건데 뭐 속된 말로 경상도 말로 세운다고 될 것도 아니고 예. 여기서 근거를 뒀기 때문에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부공정의 하나의 빈미죠 보면요. 예. 그래서 참 박지원 선생 아시죠? 그렇죠. 예. 열하이기로 유명하신 네. 분이죠. 이런 박지원 선생은 누구나 다 우리 국민들은 뭐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예. 대부분 다 알 건데 예. 열하일기 그 중에 일본에 보면 도강록에 보면 이분은 직접 이제 답사하신 분이잖아요. 땅을 직접 밟아가지고 중국 땅이라든지 다 밟아보고 열하일기를 썼는데 예.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자기가 직접 땅을 밟아가지고 다 가보니까 예. 위에 있는 것처럼 후세 선비들이 이런 경기를 밝히지 않고 직접 근데 가보지도 않고 예. 확인해보지도 않고 함부로 한사문을 죄다 압록강 안쪽으로 몰아넣어 억지로 역사적 사실로 만들다 보니 예. 폐수를 그 속에서 찾되 혹은 압록강을 폐수를 하고 청천강을 패수를 하며 혹은 대동강을 패수를 한다. 이리하여 조선의 강토는 싸우지도 않고 저절로 줄었다. 이 쉽게 말하면 전장도 안 하고 어떻습니까? 조선의 영토를 완전히 축소시켜가지고 한반도 쪽으로 밀어 넣어버렸다는 거죠. 이 개탄하신 분입니다. 본인은 직접 땅을 밟아보니까 폐수가 여기가 아닌데 한반도가 아닌데 지금의 유학자들이 사대주의가 되다 보니까 중국을 상국으로 받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아주 소중하로서 이렇게 역사의 영역권도 줄어들어버리고 그런 과정에 폐수 위치도 어떻습니까? 전부 다 한반도로 끌어들여버렸다는 거.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왜곡이나 이런 것들은 일제 강점기 때 이렇게 시작되는 걸로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미 그러면 조선시대 때부터 이런 왜곡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렇죠. 있었다는 겁니까? 예, 조선 총독부가 이것을 100% 활용을 했을 뿐이죠. 아. 이 근거는 뭐냐면 예. 조선이 사대주의, 중화주의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되다 보니까 중국에 위배되는 역사는 다 중간중간 이렇게 수구령을 내리가 사설을 다 없애잖아요. 예. 우리 중국의 불리한 역사 자료는 우리 왕들이 나서가지고 우리 뭡니까 한번 받던 나라는 영원히 받아들여야 된다 해가지고 삼국이 돼가지고 거기에 위배되는 역사책은 우리나라 조선의 왕들이 없애야 하는 것처럼 똑같은 논리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소중화를 해가지고 중국의 역사 주가권을 안 넘게끔 예. 한반도로 다 그게 일명 이제 일본에서는 그냥 이게 반도사관이다. 조선 총독부에서는 한반도에 완전히 한국사의 틀을 짜가지고 못 나가게끔 그 역할을 누가 해줬느냐? 조선의 유학자들. 그렇다고 유학자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중에 뛰어나신 분, 이런 분도 여쭤보면요. 이런 분도 계시는 반면에 너무나 중화주의, 사대주의가 사무쳐가지고 예. 거기에 밤잠을 못 이룬 그런 유학자들은 뭐냐. 이렇게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한반도 역사를 조작했다. 그래서 이 유학자들이 이런 역사를 만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야, 이거 좋은 자료다. 완전히 어떻습니까? 이거 일본 입장에서는 입맛을 완전히 땡겨주는 자료거든요.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써먹은 것이 지금 식민사학의 폐대죠. 예. 알겠습니다. 대강보, 예.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자. 아, 예. 그 폐수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쉽게 예. 어떤 분들은 이 폐수가 너무 어려워요. 예.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것이 진짜 폐수고 어떤 것이 가짜 폐수인지 알게 해달라고. 예.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죠.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예. 한반도에 있었느냐 한반도 밖에 있었느냐. 일단 이걸 가리고 나서 나중에 더 자세한 이치를 찾아나가는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방법이 예. 과연 한반도 아니냐 밖이냐를 보자 이거죠. 예. 자, 여기서 그래서 1차 사료를 씁니다. 예. 원래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연구한 것이 아니라 사료에 있는 그대로를 이제 언급을 할 거예요. 예. 자, 고구려는 봉부위의 백종이고 동으로 해를 건너서 신라가 있고 쭉 하면서 어떻습니까? 남쪽 끝이 폐수다. 신당세에는 고구려의 남쪽 끝이 폐수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이병도시의 청천강서는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걸로 끝나죠. 그렇죠. 예. 신당서하고 위배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청천강이 폐수라면 고구려 수도인 평양성이 북쪽의
북쪽에 들면 고구려의 남쪽에 돼버리는 말도 안 되는 SF 소설이 돼버립니다. 그게 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뭐냐 우리는 그냥 속 시원히 뭐 비정을 하든 말든 자기가 인정하든 하든 그저 어땠습니까? 청천강사는 그냥 아웃이다. 끝났다. 게임 끝났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또 어디 있냐. 수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폐수는 남남궁 루방릉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인피에너지나 동쪽 바다로 들어간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동쪽 바다로 들어가고 거신의 설문해제도 같은 내용이 동쪽으로 들어가는 바다로서 뭡니까? 강이 뭐냐면 폐수다. 이렇게 써놨는데 아까 이제 이야기 나왔죠. 우리가 말했던 압록강, 대동강 위에 200도시 청천강은 전부 다 어느 쪽으로 흐르는 강? 다 서쪽으로 흐르는 강? 다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죠. 그래서 뭐냐? 압록강, 대동강, 청천강도 그냥 이 한 구절, 이게 이문구 사료에 의해서 그냥 아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료, 수많은 자료가 많지만 또 많은 자료가 있지만도 여기에 언급된 이 내용만으로도 뭐 대동강이다, 압록강이다, 청천강이다 하는 것은 말을 어불성설,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이런 사서가 없었다면 뭐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엄연히 역사에 사서가 남아있는데 이걸 부정하면서 저거는 잘못됐는데 우리가 연구하니까 요거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건 역사학자가 아니죠. 그러면 역사학자들이 주장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냐 최대한 역사를 과거를 더듬어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1차 자료만 충분하게 이용하더라도 한반도 안에 있었던 폐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속 시원히 그냥 봐버릴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고. 좀 더 좀 보여주십시오. 이거 말고. 자, 그래서 항상 이제 폐수가 중요한 게 아까 남남군이 연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중국 사료를 보면 폐수, 남남군, 갈석사는 3종 종합세트입니다. 세트. 따로 안 놀아요. 따로 안 놀고 반드시 폐수가 가면 뭐가 따라온다? 남남군하고 갈석산이 따라옵니다. 남남군이 나온다면 반드시 폐수하고 갈석산이 따라오고 갈석산이 나오면 돼요. 또 폐수하고 남남군이 따라나와요. 그래서 3종 종합 세트인데 저 중에 위치를 비정할 때 저 세 가지 조건에 하나라도 틀리면 그건 가짜입니다. 100% 거짓말. 근데 우리가 배운 이제 자 남남군이 지금 평양 대동강 쪽에 있다고 배웠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갈석은 뭐냐? 그럼 남남군이 뭐냐면 갈석산이 평양이라면 남남군이 지금 평양 대동강 쪽이라면 갈석산도 평양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폐수가 있어야 되죠. 그죠? 세트가 나가니까. 근데 자, 한서에 보면, 무제기에 보면, 갈석은 요서군의 류인에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요서에 있다. 평양이 요서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거는 뭐 역사학자라면 말도 꺼내기 부끄러운 겁니다. 이 사료에 갈석은 요서에 있다는데, 그 요서가 평양입니까? 요동요서가 평양에 있어요? 아마 그렇게 본다면 참 웃기는 일이 발생해요. 왜? 나중에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 해군을 하는데 이상한 내비게이션이 형성됩니다. 아마 그 생각해보시면 배꼽 잡는 이야기입니다. 이래 좀 웃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수서 볼까요? 수서 지리지에 보면 북평은 노령연에 갈석산이 있다. 이것도 북평은 노령연도 지금 어디입니까? 한반도 아니죠. 지금 중국의 저쪽에 그 요동 쪽 보면 북경 쪽으로 가면 그 다 나옵니다. 그쪽 지명이죠. 자, 사기 세금 볼까요? 갈석산은 한나라의 남남군의 수성연에 있으며 장성이 만리장성이 이산에서 시작된다. 자 200도시는 자 평양에서 그러면 갈석산이 거기에 남낭이 있고 갈석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만리장성 거기 시작된다. 아까 동북국령 지도 봤죠? 요거 때문입니다. 요거. 그 이런 논리를 그대로 갖다 맞춰버리면 그러면 그 논리 평양에서 만리장성 있었지 갈석산이 거기 있으니까 요로 올라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의 만리장성을 무시하고 새로운 만리장성을 만들어버리죠. 이런 논리 때문에. 그리고 제일 밑에 볼까요? 자, 중국의 역사 자료를 보면 대대로 역대 왕조사에 갈석산에 몇 명이 8명의 중국 황제가 올라갔습니다. 수나라 양제, 당나라 강태종 등 9명의 황제들이 갈석산에 올라갔어요. 수나라 황제하고 당나라 태종이 평양에 있는 갈석산에 올라갔다고 들어봤습니까? 역사에? 죽으러 옵니까 그게? 남의 땅에 갈석산에 와요? 죽으러?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시는 그 평양이 지금 현재 있는 평양이 아니고
지금 그쪽 요동 요서 그쪽에 어떤 평양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장수왕이 천도하고 지금 평양성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저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또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이제 인하대 고조선연구소에서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를 번역 작업을 끝냈죠. 예. 거기에 보면 이제 고려의 국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예. 서경의 위치, 예. 서경의 위치가 뭐냐? 예. 그것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는 서경이 평양 지금 위에 있는 그 위쪽이라고 했는데 예. 그 서경도 어떻습니까? 요동 쪽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역사 자료를 보면 조선 총독부 자료를 보면 그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을 한반도로 잡아넣은 인물들이 누구냐? 조선 총독부입니다. 그 자료가 오늘 방금 조금 이따 공개를 해드릴 건데 그런 자료에 벌써 조선 총독부에서 미리 요동 쪽에 그쪽에 있는 아예 그 자료를 없애기 위해서 평양이 한반도 평양으로 왔다고 천도를 고구려가 천도를 했다고 그런 식으로 평양의 위치를 조작해 놔버립니다. 일제 대일항쟁이 자기들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변치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기록이 있는데도 다 무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기록을 본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한성, 우재기, 수서, 사기세관 다 가짜입니다. 이런 사료가 다 가짜가 돼야만 평양에 있는 지금 어떻습니까? 낭랑이 인정되기 때문에 갈색산이 있다고 되겠죠. 그럼 이거 다 무시하고 그걸 따라야 되느냐? 중국의 사료를 보더라도 한반도에 낭랑운이 있다는 기록은 몇 가지일까요? 보셨어요 혹시? 중국 사료 예. 사서 중에서는 갈석산 낭랑의 위치를 한반도 평양으로 잡아놓은 사서가 있을까요? 몇 가지가 될까요? 제가 뭐 중국 사서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료는 제로입니다. 아무 사료도 없습니다. 예. 중국의 1차 사회에는 낭랑하고 갈석산의 위치는 전부 다 요동하고 북경 쪽 지금 이제 그 여기까지 그 부분까지 다 가는데 보면요. 예. 그렇게 음인이 남아있는 자료도 다 무시하고 한반도 평양 대동강에 낭랑이 있다는 것은 이는 억지고 고집이고 어느 선 그런 분들은 그러죠. 아 낭랑에서 유물 발굴된 거 아니냐. 네. 평양 네. 낭랑 그 근처에서 낭랑군 유물이 남아냐. 그것도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 예. 과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예. 확인해보기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병도 씨가 갈색산의 위치 수성현을 황해도 수안으로 잡았다는 거. 예. 수성이하고 수안하고는 아무 상관이 글자 한 장만 앞에 갖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엄연히 다른 위치인데 예. 나 뭐냐 아까 뭐죠? 나는 저쪽을 비전하고 싶어서 예. 논리는 그겁니다. 내가 저쪽으로 찍고 싶다. 속된 말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찍고 싶어서 저기가 바로 뭡니까? 막 그런 갈색산이 있고 바로 수성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 쭉 수완이라고 그런 표현을 해가지고 속된 말로 지금 논리를 만든 건 여기까지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 만리장성은 원래 만리장성 갈색산이 여기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열심히 주장해 주니까 만리장성의 방향이 지금 바뀌어버려가지고 중국 지도가 지금 그려지는 상태입니다. 참 이 갈석산이 정말 이 만리장성하고 연계가 돼 있으니까 이건 정말 좀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낭랑군 이 한사군에 대해서 조금 뭐 요새 조금 이 자료 말고 좀 새로운 자료들이 이렇게 좀 나오는 게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이런 역사가 이렇게 오늘 보시면 역사가 왜곡됐다는 건 누가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역사학자가 아니더라도 예. 일반 국민이 알더라도 머리에 지혜만 생각 플러스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보시면 한사군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건 알 겁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도 부정한다면 그건 IQ 자체가 없는 사람이죠. 보면 예. 문외인간인데 예. 뭐 말하면 1차 사료부터 아예 낭랑이 평양에 있다는 기록 자체가 가석상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엄연한 지도 확정되는 뭡니까 증거 자료가 있는데도 지금 우리나라 역사는 여기에 낭랑이 있다고 나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배경이 뭐냐? 예. 이런 언어에서 보면 뭐 역사학계의 비극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한맥이 적으면요. 예. 자, 우리는 이제 그동안 여기 이 자료를 오늘 처음 공개를 하는 건데 보면요. 예. 우리는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한국사 조선사를 썼다. 조선 총독부에서 썼다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본격적으로 왜곡을 했다. 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오늘 자료 보여드리면 일제는
우리 한반도를 조선을 강점하고 난 뒤에 강점할 때쯤 벌써 뭐냐면 자기들이 가르치고 싶은 조선사 틀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들어왔어요.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사는 뭐냐? 그는 사료로서 그냥 증거 자료로 자기들 말하는 논리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전에 벌써 역사를 다 자기들이 조선사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틀을 잡아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일본은 충분히 그러면 공부를 했다는 건가요? 검토하고 논리를 만들어 왔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자료 보시면 1920년입니다. 20년을 보면 심상소학 국사 보충 교재를 해가지고 원래는 뭐냐면 심상소학 국사 아동용이 있습니다. 아동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들이 봐야 될 사람들,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돼. 그때 가르칠 선생들이 봐야 될 교재가 뭐냐면 교수 참고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오늘 이 자료는 뭐냐면 그때 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들이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를 가르쳐야 된다고 지침이 이루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20년, 22년 자료에 나오는데 그 뭐냐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는 저 뒤에 만들어지죠. 저 뒤에 나오는 거고 조선사가 나오기 전에 벌써 본격적인 식민지 교육은 20년부터 들어갑니다. 이거 알면 참 충격적이죠 보면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현재 그 조선사 편수에서 나왔었던 그 조선사하고 크게 뭐 차이가 없다. 똑같다 봐야 되겠죠. 조선사,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는 여기에 만들어진 교수 참고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뼈에다가 살 바른 작업입니다. 뼈에다 잡아놓으니까 그게 살을 발라낸 것이 뭐냐면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예요. 그 뼈대는 뭐냐 여기 다 있습니다. 뼈대 여기에요. 첫 공개돼 보면요. 그러면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까요? 아예 단군 없애버렸습니다. 단군 다음에 이제 단군을 다루는 시간 때 집중적으로 이제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도 아예 단군은 목을 쳐가지고 신화로 없어져 버렸고요. 그다음 기자도 전설이자 해가지고 없애버립니다. 왜? 기자까지 인정하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일본 역사보다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자까지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이만의 사적부터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 이만의 역사는 약 2300년 전 역사가요. 자기들 이제 질문에 놓은 신무천왕의 역사는 2600년. 이만을 인정해주면 어때요? 일본 역사가 조선 역사보다 더 오래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래된 역사의 대국이 소국을 잡아먹는 통치하는 논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 뭐냐 당군도 기자도 다 없애버리고 이만부터 이제 실제 역사 사적을 인정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이만이 망한 뒤에 들어서는 것이 한사군이다. 한반도 420년간을 존속을 했고 이제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서 어때요? 조선을 멸망시키고 사군을 설치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2군으로 됐다가 3군으로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사군이 없어지고 난 뒤에 뭐냐면 위나라가 영토가 돼버렸고 위나라가 없어진 데는 진나라 영토 즉 영토가 됐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앞에 봤던 역사 지도 있죠. 왜 한반도 북쪽이 위나라에 있느냐. 이제 진나라 오는 지도는 빼지만 어때요? 나중에 위나라, 진나라 모든 영토가 한반도 북쪽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지도는. 근데 문제는 그냥 오늘 아시다시피 중국의 동북공정 지도는 무엇을 참고한 것이다 오늘 보니까요.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요 자료입니다. 중국에서 연구한 것이 아니라 조선 총독부에서 일제시대 때 만드는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요번에 지도주를 만든 것이 중국의 동북공정 지도입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이제 우리 수석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100% 똑같습니다. 제가 중국 지도하고 일본 지도를 다 비교했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지도 그대로 요번에 동북공정 지도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가 되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저 한사군이 뭐다 평양에 있었기 때문에 그 평양 땅은 한반도 북쪽 땅은 결국은 위나라가 영토가 되고 나중에 진나라 영토가 되었다. 이 논리가 어디에 1920년대 자료 우리나라 최초의 식민지 교과서에 이 내용이 교수 지침으로 선생님들은 반드시 조선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가르치라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학가에 연구소에 역사학자가 돼가지고 국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안 바뀌죠. 자, 이런 참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는 뭐냐면 오늘서 보면 지금 식민사학자들이 가르치는 한국의 식민사학자들이 가르치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조선 총독부에서 벌써 1920년대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것을 오늘 확인시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또 뭐냐면 자, 조선사학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자료를, 이 책을 다 사가지고 내용을 분석을 했습니다. 일본어로 된 거. 분석을 했는데, 이 자료는 대전 13년
1924년작입니다. 예. 여기에 조선사 강제의 뭐냐 앞에 있는 자료 내용이 그대로 다 실려가지고 이는 학술지입니다. 예. 그 시대 때도요. 일제 강점기 때 속된 말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 학자들을 길러낼 때 대중화를 시켰던 역사책이 요겁니다. 교재가. 예. 여기에 보면 뭐냐 앞에 봤던 그 자료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 그렇게 조선의 이제 엘리트들이 요 역사관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완전 이제 이 학술한 단체가 나오죠. 예. 학술 단체가 나와가지고 청구학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보면요. 자 이제 1930년대가 이야기 나옵니다. 청구학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아예 한쪽에서는 학문으로 떼서 학문의 단계로 성화를 시켜가지고 계속 논문을 발표하고 이걸 조선사학에서 대중화를 시키고 예. 학교에서는 아까 뭐죠? 심상역사교육 규제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 어린이들까지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학자청 밑에 때 아동부터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1920년대 결국 나중에 뭐 1930년대 들어서면서 때요. 단군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인정하는 역사책이 우리나라 역사에는 거의 없어집니다. 20년대까지는 단군을 인정하는 역사서가 우리나라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자, 이 교육이 시행되면서 완전히 30년대부터 단군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서서히 없어집니다. 빠져버리는데 그 학술적인 근거를 제시한 단체가 청구학회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광복부에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뿌리가 된다는 이병도 신석고라는 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 틀이 만들어졌는데요. 문제는 이 양반 이병도 씨는 나중에 청구학계에서 뭘 또 만드느냐? 진단학회를 또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 평가가 잘못돼가지고 진단학회는 이 청구학계 식민사학을 벗어나기 위해서 만든 단체라고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다음에 제가 청구학계 논문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꼽 잡습니다. 식민사학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청구학계에서 이병도 씨가 진단학회 만든 걸 축하 내용도 나옵니다. 저 논문에. 자, 그런 것까지 나중에 자료를 제가 공개를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역사가 이 틀이 바뀌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자, 이렇게 이제 나가다가 어떻습니까? 결국 이제 조선총독부에서 1938년 뭡니까 보면 그동안 25년부터 작업했던 37가지 7개의 책을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조선사가 나옵니다. 완전히 이제 쉽게 말하면 백과사전이 만들어진 거죠. 아동부터 가르치고 학자들 우리나라 조선의 학자들 다 가르치고 이제 식민사하고 잠시 구분 한 뒤에 완전히 영원히 변치 않을게끔 어떻습니까? 역사의 틀을 가르칠 수 있는 속된 말로 그런 틀이 뭐냐면 바로 조선사죠. 요것이 이제 38년에 통일교재로서 한국인 역사 통일교재로 그대로 나와가지고요.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어떻습니까? 우리 광복후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그 틀을 다시 잡은 책이 뭐냐면 조선사 대간이라는 이병도 씨의 책입니다. 1948년에 나오는데 이 책은 44편까지 중판 인쇄가 됐어요. 그럼 뭐냐?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게 뭐냐? 오늘 맥을 보시면 어때요?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유학자부터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그 논리가 쭉 그대로 와가지고 결국 이 책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틀이 거의 그 틀을 유지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저도 사실 이병도 박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분이 역사를 배운 곳은 뭐 대한민국이 아니라 바로 일본에서 역사를 배웠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시카고 쪽에 가서 이제 그 교포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 이병도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병상했었죠 보면요. 그때 이제 이병도 씨의 병문안 같은 여러분 이름을 지금 금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이병도 씨를 병문안을 갔는데 그때 참 큰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 살아있는 제가 녹음까지 듣습니다. 그때 뭐가 있냐면 이병도 씨가 이제 말년에 병상에 있으면서 후학들이 오니까 그 후학들에게 뭘 했느냐. 내가 그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 그 밑에서 일할 때는 너무 사료가 이제 증거 자료 같은 게 너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당군이고 모든 것이 신하고 가짜인 줄 알았다. 거짓말인 줄 알았다. 근데 이제 내가 계속 자료를 광복에도 자료를 다 추적하고 자료를 결국은 연구하다 보니까 당군이고 모든 역사가 실제 있었더라. 그래서 내 때 내가 일을 못 이루는데 자네들이 와서 오늘 후하고 자네들이 반드시 당군 조선을 바로 잡아달라. 정사로 반드시 만들라고 부탁했다는 내용 증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이병도씨 지금 학계의 후배들이 뭐라느냐. 아, 이병도씨 선생이 말년에 노망이 걸렸다는 그런 참 망언까지였는데, 스승이 지금까지 가르친 거하고 다르게 말했다고 망언이다. 뭐 노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참, 제가 보면 참 불효, 호로먹으라고 그러죠, 호로. 스승이 쉽게 말하면 학맥을 다시 역사를 바로 잡아주는데, 그걸 노망이라는 이념하에 부정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일단은 제가 들은 증언 자료는 이병도 선생이 말년에, 고조선을 바로 잡으라는 거하고, 또 이제 최태영 선생하고 박사하고 쓴 책이 하나 있죠, 보면요. 예. 그 책에는 보면, 뭐, 고조선뿐만 아니라, 황국, 배달, 심시, 배달, 당군전, 모든 걸, 그리고 한사군이 한반도 밖에 있었다는 까지도 그 자료는 그 책에 다 나옵니다. 예. 그 책이 지금 절판이 되어버렸죠. 고려원에서 나왔는데, 그 책은 시간이 된다면 반드시 한번 이병도 선생님 은에서 보면 참 해심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책 자료를 다음에 한번 독서클럽에서 한번 잘 다뤄가지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새로운 또 최근에 자료가 좀 나온 모양이에요. 아, 예. 이거는 뭔가요? 지금 이제 한사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요즘 알고 있습니다. 예. 인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국민들도 많이 인터넷 온라인 문 아닙니까? 예. 집에서 컴퓨터 다다닥 쳐가지고 전 세계 모든 1차 사료, 모든 자료를 집에서 다 봐버립니다. 예. 옛날 사료책 보면 어때요? 학자들 자기들만의 전용물이었어요. 예. 자기들만 보고 남 안 보여줍니다.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온라인에 들어가가지고 1차 사료를 싹 다 중국, 일본책 자료까지 집에서 컴퓨터로 다 가지고 분석을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시민들이 어때요? 역사학과 안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이 역사학자가 됩니다. 예. 해석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분리. 그런 사료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요즘 어디 뭐냐, 그동안 그냥 배워왔던 한사군이 우리나라 북한에 평양 쪽에 있었다?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죠. 예. 그런 이제 시민들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거기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지원해줄 수 있는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발굴됐죠. 예. 특히 보시면 어때요? 자, 임둔 태수장. 임둔은 우리는 그동안 뒀으면 여기 한반도 북쪽에, 이쪽에 이제 한사군이지 말하면서 임둔도 여기 있었다고 돼 있는데, 예. 임둔의 태수가 찍었던 도장입니다. 봉리라는 것은 뭐냐면 흙이죠. 예. 흙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중요 문서를 보낼 때는 이렇게 문서 위에 매듭을 짓고 흙을 가지고 그 위에다 도장을 싹 찍습니다. 예. 못 뜯어보죠. 왜? 뜯어보면 이것은 깨져버립니다. 예. 깨져버리기 때문에 주요 문서는 이런 식으로 다 봉리를 찍어서 옛날에 문서가 전달이 됩니다. 예. 그 태수가, 임둔의 태수장이 찍었던 봉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에요? 바로 이제 저 위쪽 라오밍성에 예. 저기에서 봉리가 나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돼요. 학자들이 놀란 거예요. 왜? 그동안 한반도에 있다고 가르치는 임둔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임둔이 바뀌면 또 다 바뀌어야 됩니다. 예. 다 바뀌고. 근데 그 증거 자료인 봉리가 바로 지금의 중국 땅에서 발굴되어 버렸다는 거. 이게 큰 충격으로 저번에 왔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파발마나 이런 이게 전령자들이 이렇게 가다가 혹시 흘려가지고 저기서 관련된 옛날에 태소장 그걸 흘렸다는 건 적길 사형이죠. 적길 사형. 아, 그렇습니까? 그런 자체가 안 되는, 왜냐하면 주요 문서에는 반드시 봉리가 저렇게 찍히는 겁니다. 야. 찍히는 거기 때문에 저기서 봉리가 나왔다는 자체가 충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교하겠지만 남낭이, 그러면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러죠. 평양에서 남낭군 봉리가 나왔다, 태소제. 그 주장을 많이 하는데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평양에서 남낭군의 태소에 봉리가 나왔는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양반은 누구냐면 아마 역사학계에서는 누구나 다 알죠. 한사군, 평양의 남낭군 유물을 발굴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세키로 다다시죠. 보면요, 다다시인데 저 양반이 평양의 모든 한사군 유물을 발굴했어요.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들은 평양에 가면 남낭군 유물이 발굴이 안 돼요. 아무리 다른 학자들이 그 무덤이 많은데, 홍평양 쪽에 옛날에 고분군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가면 남낭군 유물이 안 나오는데, 이 양반만 나가면 어때요? 평양에 가면 갑자기 무덤이 열리면서 유물들이 걸어 나옵니다. 이 양반은 가자마자,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네요. 가자마자 말 그대로 마이다스 손인지, 가자마자 모든 평양에 있는 남낭군 유물을 다 가져옵니다. 딴 사람들은 찾기도 어려운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참 말 그대로 남낭군 평양설에 대해서 삐대를 세운 인물인데, 이 양반이 참 실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일기를 남겨놨습니다.
그죠. 일본 사람들은 되게 예. 그 자기 생활이나 이런 것들 잘 정리 참 잘하잖아요. 일기강의는 저 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왔으면 예. 좋았는데 예. 발견이 돼가지고 벌써 번역이 돼가지고 국내에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1918년에 3월 22일 자 죽촌시하고 유리창에 갔다. 유리창은 지금도 북경 쪽에 유리창이 있습니다. 예. 저기는 뭐냐 옛날부터 고대부터 뭐냐면 골동품을 파는 지역이 유리창입니다. 그 유리창 골동품 거리가 쫙 만들어져 있어요. 옛날부터. 예. 그래서 뭐냐 죽촌시하고 유리창에 가서 골동품을 샀는데 유리창의 골동품에는 비교적 한나라 때 이건물이 발굴물이 많았다. 예. 그래서 뭐냐 낙랑 출토품은 대체로 모두 갖춰져 있었다. 야 끝내준 거 아니고 보면 예. 자기가 평양에서 구하고자 했던 낙랑군 출토품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거기 이제 유리창이 예, 있다. 북경 유리창에 있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수집을 했다. 예. 그러면 저 양반이 뒷이야기가 없죠. 수집을 해가 저 양반이 뭘 했을까요? 집에 가져갔을까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뭐 지금 이 양반을 편드는 사람은 저 양반이 다 해가지고 조선 총독부에 갖다 준 거 아니냐고. 그럼 조선 총독부는 그 받아가 뭐 했을까요? 어떤 분은 그러죠 또.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그 남남군 유물이 있는 것처럼 그게 발굴을 보존했다고. 아니죠. 역사 유적은 그 골동품은 가격도 비쌉니다. 그거 사가지고 뭐 하겠어요 보면 자기가 다 적극적으로 수집을 했다는데 예. 어디에 쓰려고. 또 하나가 뭐냐면 대전 7년 3월 20일 북경에 또 갑니다. 또 가가지고 뭐냐면 자 유리창의 골동품중을 돌아보고 조선 총독부 박물관을 위하여 한 대의 발굴품을 금인 300니엔을 들여가지고 구입을 해왔다. 예. 그럼 조선 총독부는 왜 이때 속된 말로 평양에 낙랑군 유물이 넘쳐나는데 예. 넘쳐나는데 쉬운 말로 미쳤다고 그 건물 들여가지고 북경에서 사오냐. 낙랑군 유물도 나가 도는데 말 됩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외람되지만 예를 들면은 영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집트의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영국에 있는 대형 제국 박물관에 많이 이렇게 막 쌓여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토굴품도 아닙니까? 가져가는 거. 그렇죠. 도굴품들이죠. 그렇죠. 예. 이 결국 뭐냐 조선 총독부 박물관을 위해서. 그러면 이 양반들 조선 총독부는 무슨 박물관 썼겠습니까? 평양에 낙랑군이 있다는 박물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죠? 예. 그 이용을 뭐냐 북경 유리창에서 사갔다 이거예요. 예. 평양에서 발굴한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말 그대로 그러면 저 임돈 태수장이 지금 저쪽에 라오님 승에서 그쪽에서 나왔는데 예. 지금 요동 쪽에서 발굴됐는데 그러면 낙랑 태수장 평양에서 발굴되었다는 낙랑 태수장 봉리는 어떤 거냐 읽어보십시오. 자 1922년 31년 34년 조선 총독부 박물관에서 아니면 쭉 보면 전 박물관에서 뭐 얼마 150원 100원에 다 사가지고 쓰면 봉리를 아주 큰 돈을 들여가지고 그죠 사가지고 가져갔다 이거예요. 발굴품 아니죠. 예. 평양에 낙랑군 유물이 천진데 땅만 파면 나오는데 뭐라고 돈 들여가지고 사갑니까? 예. 쉬운 논리로 말한다면 필요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사가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참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사책에 배웠던 의미가 역사책에 남아있는 낙랑군 이 봉리도 결국 어때요? 낙랑군 봉리도 낙랑군 봉리 아니라 어디서 사왔는지도 몰라요. 아마 북경에서 사올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골동품 파는 인간들이 돌아다니니까 그 양반들한테 돈 주고 사들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발굴은 뭐냐면 참 기가 찬 게 뭐냐면 땅을 팠는데 북경입니다. 예. 북경 쪽에서 발굴했는데 자, 땅이 무덤이 나왔어요. 무덤의 주인공은 한현도라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간판이 뭐라 되어 있느냐? 이 양반의 묘비에 뭐냐? 낙랑군 조선현의 한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두 가지를 할 수 있겠죠. 낙랑군이란 무리는 평양에 있다고 배웠는데 이 양반 낙랑군 조선현이라는 자기가 죽은 땅을 찍었는지 몰랐는데 적어가지고 한현도 자기 이름을 봐가지고 무덤에 놔놨어요. 예. 그러면 하나는 뭐냐? 지금 북경 이쪽이 낙랑군 조선인이란 말이죠. 예. 또 하나는 뭐겠어요? 지금 학자들이 이제 당황을 해가 추정하는 평양에 있는 낙랑군 이 양반이 평양에 살다가 여기에 이사를 왔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쪽이 맞겠어요? 내 죽을 때 무덤이 여기서 죽었다. 생존을 미랄 때는 어떻게 되죠?
자기가 내 일대기를 쓴다가 무덤을 쓴다면 어디에서 생해서 어디에서 죽었다가 나오겠죠, 무덤에. 예. 그럼 이 양반은 이렇게 죽었죠. 예. 죽었는데 태어난 곳을 적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생활했던 곳을? 아니죠. 자기 뭐 출처, 아이덴티티를 밝히기 위해서 조선인 사람이라고 했다? 아니죠. 그죠? 생물은 똑같습니다. 그죠? 어디서 태어나 어디서 죽느냐. 그런 논리를 본다면 어때요? 낙랑군 조선인의 위치가 과연 어딜 거냐. 지금 어떻습니까? 이 유물이 발굴되니까, 유적이 발굴되니까 대단히 많이 당황하죠. 예. 야, 북경 쪽이 말 그대로 맞다. 근데 문제는 아까 어때요? 아까 갈석산, 폐수, 그죠? 또 뭐죠? 낙랑군, 3종 세트 봤죠? 예. 그 3종 세트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북경 쪽에 이 유물이 나오면 합의를 됩니다. 예.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3종 세트가 북경 쪽에서 여기서 낙랑군이 나왔다면 딱 맞아지는 이야기, 스토리가 만들어지는데 평양에 있다면 어때요? 말 그대로 1차 사료를 무시하고 그걸 주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중에 이제 그 유명한, 저도 지금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 허리띠, 흑띠 좀 보면요, 앞에. 예. 요걸 전시했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전시명이 뭐냐, 낙랑 1세기, 낙랑군의 1세기 유물을 했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뭐냐, 야, 최고의 유물이다. 이걸 발굴한 세키노 다다시는 너무 좋아, 감동했다는데요. 예. 이게 나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화려하고, 근데 문제는 뭐다? 한나라의 식민지였던 낙랑군에서 이것이 나왔다는 자체. 예. 요거는 그 당시 때 중국 황나라의 황제도 못 찾는 형태입니다. 황제도 이렇게 세밀한 감흥을 했던 금장식에 했던 흑띠를 못 찾는 시간대였어요. 그런 기술도 한나라에 없었어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나오니까 뭘 했느냐? 한나라 황제가 이민족 우두머리한테 변방에 뭡니까? 그 통치자들한테 훈장 선물로 줬다. 말됩니까? 지도 못 차보는데 황제도 못 차보는 흑띠를 선물로 줬다. 황제보다 더 좋은 걸? 웃기는 논리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떻게 밝혀졌느냐? 이 유물이 한나라의 유물이 아니라고 다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뭐냐, 다 북경 쪽이라는데 이게 입 넘어서 가지고 흉노계에서 저런 이제 출토품이 나와가지고 전 결국은 100% 뭐다? 저 유물은 낙랑의 유물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지금 가보면 어때요? 간판이 바뀌겠죠? 예. 낙랑 요거 싹 없앴습니다. 없애고 이제 전시를 합니다. 예. 전시하면서. 그래서 이 결론은 뭐예요? 이걸 누가 가져왔겠느냐? 그죠? 세키노 다다시라는 양반이 잘못 사온 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나라 때 유물인 줄 착각하고 사왔던 유물이라 결론은 여기 나갑니다. 뭐야, 저기, 정말 중요한 건 저거네요. 국보 89호였군요, 이게. 그래서 그거 국보 딱지도 떼버려야 됩니다. 떼버려야 되고, 저도 아마 청와대 청을 하든지 해가지고 다 없애버리든지 해야죠. 아니면 말 그대로 이민족으로서 흉노계열이라든지 저쪽에 서장 쪽에 나오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보존을 하든지 국보의 딱지는 떼야 됩니다. 너무 강력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정도까지 유물이 발굴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냐,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낙랑군 한사군이 평양에 있다고 열심히 배워갖고 지금은 요번에 금인정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을 교과서를 편찬하는 분들이 많이 인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감히 2020년 금인정교에서는 감히 한사군이 한반도 북쪽에 있었다고 교과서를 강크게 쓴 사람은 없습니다. 예. 단지 뭐냐, 살짝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그것만 살짝 어느 교과서에 나누고 나머지는 다 빼버렸어요. 예. 어떤 교과서는 아예 언급을 안 해버립니다. 예. 그 정도로 한사군이 이제 평양 낙랑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너진 설립입니다. 가짜입니다. 예. 가짜고 유물은 다 증명해줬잖아요. 그래서 뭐냐, 결국은 유물은 어디에? 이 낙랑군 한사군의 유물은 북경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북경 쪽 요동에 넘어서 말 그대로 중국의 1차 사료에 거기 합치되게끔 어떻습니까? 그런 쪽에서 유물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한반도에 그동안 이제 한반도 여기 평양에 한사군이 있었다, 낙랑군을 중심으로 한사군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무너지니까 어때요? 요 최근에 이제 등장하는 설이 뭐냐? 여기 있는 낙랑군이 이쪽으로 이산을 갔다. 자, 우리는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낙랑군이 뭐 때문에 이사를 가야 돼요?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외침을 뭐 받거나 누구의 외침을 받았겠습니까? 낙랑군이 나중에 무너지는 게 뭐 때문에 무너져요? 당연히 이제 고구려. 고구려죠. 예. 고구려의 압력이 있어, 압박에 의해서 낙랑이 멸망했다고 되어 있는데, 예. 자, 여기 있는 낙랑군이 있고 여기는 고구려입니다. 그럼 강력한 고구려죠. 예.
여기 지금 엄청나게 고구려의 최대 강대기가 찾아오는데 낭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고구려가 여기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낭낭이 요리 이산을 간다. 이 고구려군을 무너뜨리고 말 됩니까? 이렇게 배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두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몇만 명이 넘어갔다고 돼 있어요. 이게 단위가 돼요. 그냥 한두 명이 탈출한 게 아니라 엄청난 사람이 건너갔다고 돼 낭낭군 사람들이. 그럼 뭐냐? 이 양반들 배로 가도 안 돼요. 그럼 그 정도의 기술도 지금 없었고 옛날에. 그럼 결국은 여기서 요리 가는데 이렇게 강력한 고리를 뚫고 여기에서 요리 간다. 일반적 상식을 가진 낭낭군 사람이 있었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리 갑니다. 그죠? 요리 가는데 미쳤다고 고구려하고 싸워가지고 요동까지 이사 갑니까? 자, 이런 논리. 그래서 저 낭낭군 교치설도 이제 최근에 다 밝혀졌지만도 저 교치설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냐? 금서령입니다. 벌써 조선 총독부의 금서령이가 여기에 낭낭군 유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낭낭군 교치설 이야기가 벌써 그 시대 때 조선 총독부 시절에 벌써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지금 한국의 사학계는 이제 답습을 하려고 그러면서 아마 이제 갈수록 여기 있는 이제 낭낭의 모든 흔적은 다 지워지고 이제 거짓말이 될 것이고요. 이제 최근에 북한은 뭐냐면 하도 이 낭낭 문제가 심각하니까 북한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접 중국 그 북한의 대학자들을 다 투고를 해가지고 이 평양 쪽에 약 1000개 정도의 무덤을 다 발굴하고 다시 다 발굴해요.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북한의 모든 학자들이 다 투입돼가지고 평양 지역을 싹싹이 다 뒤져가지고 어때요? 요게 과연 낭낭군이냐를 찾아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북한 학자들은 결론이 북한 학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낭낭군은 없었다. 우리가 배웠던 거기에 있는 낭낭군 무덤이 있었다고 했는데 북한 학자들은 그 낭낭의 무덤이 아니라 고조선의 무덤이었다. 발표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었다? 삼국사 내용 그대로 돼요. 내용 그대로. 여기는 낭낭군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삼국사 내용 그대로 낭낭국이 있었다고 북한은 역사를 정립을 했습니다. 직접 땅을 다 파헤쳐가지고 유물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을 했는데 오직 지금도 여기에 낭낭군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는 어디예요? 이쪽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건데요. 그거는 뭐 주체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했다. 그건 웃기는 이야기고 논리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어떤 지금 우리나라 교수는 논문까지 가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에 북한에서 뭐냐면 여기에 평양에 낭낭군이 있었다고 다 인정했다고 거짓말 박사학위 논문까지 발표해가지고 지금 교수직에 앉아있다는 그런 분이 있다는 소문도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뭐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 이제 시청자를 위해서 가장 쉽게 배수하고 낭낭군 갈석산의 위치만 가지고도 우리 역사의 지금 초기 역사, 이 역사가 얼마만큼 잘못됐는지 그냥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이제 시청자들은 뼈대를 1차 사료라든지 이런 뼈대를 붙여가지고 간다면 아주 이제 기본적인 걸 완전히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오늘은 이제 이 정도까지만 이제 정리하더라도 이제 한사군에 대한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견이 없으리라 봅니다. 여튼 뭐 우리 수석 본부장님 말씀은 아주 그냥 우렁차고 그래서 여튼 아주 힘있게 얘기해 주셔서 또 확실한 강력한 증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사대주의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얕보기 때문에 생기는 게 사대주의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찾는 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 자신을 얕보면은 말 그대로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삶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그렇게 바르게 가지를 못하니까요. 오늘 이 한사군 이야기만 하더라도, 위치만 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첫 출발, 그 시작, 이쪽까지, 그리고 사실 그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갔다라는 그거는 정말 너무 참 충격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여하튼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이 이런 어떤 바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식을 갖고 그리고
다 같이 우리의 원래의 어떤 그런 정신, 혼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